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보통 초반에 조선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당시 조선의 최강 군대로 불렸던 북방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임진왜란의 가장 큰 미스터리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금 일본군이 남쪽에서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가장 잘 싸운다는 최정예 부대는 왜 하필 전장에서 제일 먼 저 북쪽 끝에 있었을까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조선의 진짜 주적은 남쪽의 왜구가 아니라 북방의 여진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북쪽은 끊임없는 전투로 그야말로 실전 경험이 풀로 쌓이는 최전선이었던 반면에 남쪽은 아주 오랫동안 평화로운 후방이었던 거죠. 그러니 최정예 병력이 북쪽에 집중된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 중심의 전력 배치는 결국 임진왜란 초기 최악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신화와 진실이 뒤섞인 전투, 탄금대 전투입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하나 바로잡고 가죠. 신립장군의 군대가 고작 기병 800기였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800기는요, 신립장군이 직접 이끌던 최정예 선봉대, 그러니까 군대 전체의 가장 날카로운 송곳 끝이었을 뿐이에요. 실제 병력은 급하게 모은 병사들까지 다 합쳐서 최대 1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병력 수가 아니었습니다. 용맹함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요. 진짜 패배의 원인은 바로 전술과 지형의 치명적인 부조와 바로 이 미스매치였습니다. 신립장군은 기병의 가장 큰 무기인 기동력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이 제대로 달릴 수도 없는 이 질퍽한 논과 늪지대에서 싸우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결국 조선의 최정예 기병들은 그냥 움직이는 표적 신세가 되고 만 거죠.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진 게 아니에요. 이건 심리전의 완벽한 붕괴였습니다. 일본군의 조총은 그냥 사람만 죽이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하늘을 뒤덮는 자욱한 화약 연기와 온 세상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 폭음은 훈련되지 않은 말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화력전을 생전 처음 겪는 조선군에게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패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여기서부터 북방군의 진짜 저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학습과 적응이라는 정말 무서운 능력을 통해서 말이죠. 탄금대에서 전멸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북방군, 바로 이들이 조선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들은 선조의 피난길을 지키는 살아있는 방패가 되었고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일본군의 진격을 늦추는 아주 강력한 억제력이었죠. 북방의 호랑이들이 아직 살아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본군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싸움의 판을 바꿔버립니다. 평지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 버리고 자신들에게 훨씬 익숙한 산악지형으로 전장을 옮겼죠. 일본군을 좁은 길로 유인해서 매복 공격을 하고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게릴라전으로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일본의 명장이라는 가토 기요마사조차 함경도는 호랑이랑 북방 기병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한탄하면서 퇴각했을 정도니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낸 거예요. 바로 편곤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동작을 한번 보세요. 긴 쇠사슬 끝에 달린 쇠뭉치를 빙빙 돌려서 그 원심력으로 방패 너머에 있는 적의 투구를 직접 타격하는 방식이죠. 숨어서 총알을 재장전해야 하는 조총병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천적 같은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기발한 적응은 바로 이겁니다. 날씨를 무기로 썼다는 것. 조선군은 일부러 비 오는 날이나 새벽 안개가 자욱한 날을 골라서 기습을 했어요. 왜냐? 불씨랑 마른 화약에 의존하는 일본의 화승총은 습기에 정말 치명적으로 약해서 비만 오면 말 그대로 그냥 고철 몽둥이가 돼버렸기 때문이죠. 적의 가장 큰 강점을 최악의 약점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조선 북방군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정예부대였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침략자인 일본군조차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공포에 떨게 했던 한 존재를 만나봐야 합니다. 승승장구하면서 북쪽 끝까지 진격했던 일본군. 그들은 거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대와 마주칩니다. 바로 여진족이었죠. 그리고 일본 최정예 사무라이들의 반응은 기록에 따르면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순수한 공포. 일본군이 경악했던 첫 번째 이유는 여진족의 활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튼튼한 갑옷을 그냥 종이장처럼 꿰뚫어버리는 그 파괴력이었죠. 하지만 더 큰 공포는 그들의 전술이었습니다. 칼같이 줄을 맞춰서 싸우는데 익숙했던 일본군에게 숲에서 짐승처럼 불쑥 튀어나와 공격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여진족은 군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유령이나 괴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일본군이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여진족이 조선의 북방군이 지난 200년 동안 거의 일상처럼 싸우고 제압해왔던 상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조선군은 결코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륙 최강의 포식자들을 사냥하는 데 특화된 그야말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임진왜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한번 완전히 새롭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조선군이 패배한 원인은 실력 부족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시스템의 불일치였습니다. 여진족 같은 소규모 기동전에 맞춰서 진화한 사냥꾼 군대와 대규모 보병전에 맞춰 진화한 전쟁 기계가 서로에게 최악의 상성인 평지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각자 자신의 환경에서는 최강이었던 두 시스템의 비극적인 충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방의 호랑이들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이용하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적응했고 마침내 침략자들을 몰아내면서 자신들의 진정한 힘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진짜 이야기는 나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강력한 전투 집단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의 도전에 완벽하게 적응한 시스템이 싸움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순간을 마주했을 때 살아남고 또 승리하기 위해선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